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사업보고서 읽기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 기업이죠, 벌써. 세 번째 기업은 아마 예상하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그 다음은 뭐 SK그룹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LG화학을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LG그룹을 대표하는 회사고 LG그룹의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 LG화학을 가져왔고요. 사업보고서 읽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트에 들어가셔서 LG화학, 영어로 LG를 하고 한글로 화학을 검색하면 사업보고서가 나오고 뭐 기재정정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딱 열어보면 이제 정정신고 보고가 페이지가 뜨고 사업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보면 이제 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을 보고하는 거고 주식회사 LG화학 이름으로 대표이사님 이름이 나와 있고 본점 소식이 나와 있고 IR 담당자 연락처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번,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명 주식회사 LG화학, 영문명 LGchem Ltd라고 되어 있고요. 2001년 4월에 설립이 됐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주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LG쥐주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지금 LG화학이라는 회사는 2001년에 분사한 자회사가 신규로 LG화학이라는 이름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기 LG 트윈타워라고 여의도에 가면은 LG 트윈타워라고 하는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그 건물에 본사를 두고 있고 주로 하는 사업은 이제 석유화학 사업과 전지 사업, 첨단 소재 사업, 그리고 합병한 LG생명과학과 그다음에 또 여기 파만농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크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본사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여의도에 가보시면 이렇게 쌍둥이 빌딩이 두 개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느 쪽 LG화학 본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쌍둥이 빌딩 두 개가 다 LG 건물이고 이 뒤에 보이는 게 여의도 63 빌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서 보면 이게 이제 여의도 지금 가장 최근 스카이라인인데 여기 63 빌딩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는 LG화학 및 LG전자 같은 회사들이 있는 LG그룹의 본사고 이렇게 새로 지은 파크원이라는 건물, IFC, 그 다음에 뭐 정경련회관 이런 높은 건물들이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사업보고서 읽어보면 계속 1번 회사의 개요인데요. 여기서 계열회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 중에 상장사가 이제 12개사가 있는데 보시면 지주사 LG가 있고 지주회사죠. LG전자, LG상사, 종합상사, LG화학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LG화학, LG생건,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이노텍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까지 총 12개사가 상장사로 있고 그 외 비상장사도 CNS, LG스포츠는 LG야구단입니다. 프로야구단, LG 그 팀이 있죠. 잠실을 홈으로 하는 이런 것도 계열사로 포함되고 경영개발원, 그 다음에 쭉쭉쭉 수십 개의 회사가 더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신용등급이 얼마냐, 과연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 거냐라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최근 지표가 이제 트리플 B 플러스로 미국 S&P의 평가를 받았네요. 미국 S&P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등급을 아무리 잘 줘도 AA 플러스 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AA 플러스이기 때문이고 그 삼성전자 되는 회사도 AA 마이너스 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LG화학 정도 되는 회사는 트리플 B 플러스로 트리플 B 등급이면 투자 가능 등급이에요. 그래서 뭐 글로벌리 아주 건실한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에서 지금 9월만 해도 A-였는데 12월에 떨어졌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뭐 배터리 같은 곳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LG화학이 좀 들어가야 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등급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신용평가사가 평가 바로는 AA 플러스로 아주 우량한 회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AA 플러스면은 향후 5년 내에는 이제 절대 망한 적이 없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5개 년도 중에 연결회사의 주된 변경 내용.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인수합병을 하면서 연결회사가 많이 변경이 됐는데 2015년, 5년 전인 2015년 보면은 중경법인, 뭐 이거는 중국인 것 같고 다구법인, 중국인가요? 텐진이니까 다구 맞는 것 같습니다.
보하이 법인, 이것도 뭐, 어디, 동남아나 중국이나 뭐 그런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수에 또 뭐 증설한 적도 있고, 남경, 여기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 게 5년 전이네요. 준공한 게 5년 전이고, 그 다음에 2016년 넘어오면 파만농 인수, 이렇게 큰 딜이었고, 그 다음에 폴란드, 여기도 이제 자동차 법인이 뭐냐면, 자동차 전지 법인, 동유럽의 배터리 공장, 그때 이제 16년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16년에 하우시스에서 사업 양수도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캠그린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 17년에는 LG생명과학과 합병을 했죠. 베트남 법인도 설명했고, 호주 법인도 설립했고, 뭐, 그 다음에 파만농이 또 구조조정했었고, 18년에 오면 광저우, 멕시코, 베트남, 뭐, LG캠파워, 빈강, 뭐, 어쨌든 해외 법인 많이 설립했고, 19년에는 대산에서 이제 석유화학 시설을 증설했고, 생명과학 이노베이션 R&D 센터를 설립했고, 어쨌든 5년 동안 보면은 해외 진출을 많이 했고, 배터리 공장을 이제 새로 지었고,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이나 파만농 같은 회사를 인수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에 관한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해보면, 쭉 보면 보통주는 주당 2,000원, 우선주는 주당 2,500원. 이게 2019년이죠. 2019년에 이렇게 배당을 했는데, 보면은 18년, 17년보다 확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였냐? 보면은 순이익이 이제 18년만 해도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인데, 그럼 1조 4천억 원 정도를 순이익을 벌었는데, 순이익 규모가 거의 4분의 1 토막 이상으로 쪼그라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배터리 공장에 엄청 투자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순이익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배당 성량을 이렇게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금이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0.6%, 우선주는 1.2%로 그렇게 뭐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8년만 해도 우선주 배당률이 괜찮았는데 19년 와가지고는 아주 배당주로는 매력이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입니다.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와보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4월에 조직 개편을 해서 변경 전 변경 후로 조직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원래 기초소재사업부가 석유화학으로 이름 바뀌었고, 전지는 계속 전지고, 정보전자 이런 이름이 이제 첨단 소재로 바뀌었고, 생명과학은 생명과학, 공통 및 기타도 공통과학. 그러니까 뭐 요거만 바뀌었네요. 요것도 바뀌었구나. 이렇게 두 개가 바뀐 걸로 보이고,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자세한 거는 뭐 주석에 가서 살펴보고 연결회사의 설명서를 살펴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계속 읽어보면 이제 각 사업 부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이제 줄글로 쭉쭉 해놨어요.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면 뭐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요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요런 거 만들고, 그 다음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화만농이 요런 걸 한다라고 해서 글로 보면 안 와닿기 때문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석유화학 부문에서 하는 건데, 합성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 뭐 합성고무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뭐 플라스틱으로 대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요 플라스틱이 이런 용기뿐만 아니라 여기 자동차에도 이제 외장재나 이제 내장재에도 여기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쓰이는 산업용 플라스틱까지 LG화학이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사진은 여기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LG화학이 만들고 있고, 이게 아주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핫한 카테고리인데, 어쨌든 이 배터리를 LG화학에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1위, 세계시장 1위도 넘보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지만 생명과학 부문에서 제미글로 같은 이런 약도 만들고 있습니다. 의약품. 요건 참고로 당뇨병 약이고요. LG생명과학, 여기 생명과학이라고 조그마한 적혀 있는데, 생명과학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LG화학도 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파만농이 하는 사업인데요. 파만농이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이건 이제 비료예요. 비료 사진이고, 뭐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잖아요. 뭐 농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축들, 그러니까 돼지나 소 같은 데서 이제 성장 호르몬 촉진제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농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가 파만농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LG화학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각 부문별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제 석유화학 부분이 제일 높아요. 원래 역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다 이제 이게 2019년이고 18년, 17년인데
계속 석유화학 부문이 매출이 제일 높고 영업이익을 보면은 더 뭐 압도적이죠. 영업이익이 거의 회사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석유화학에서 벌고 있고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석유화학에서 번 거를 전지에 다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사업 부분들은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파만농이 속해 있는 기타 부문이 19년 영업 적자 폭이 좀 컸네요. 근데 뭐 매출 폭을 봐도 뭐 다른 쪽은 거의 뭐 미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전지 쪽이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비중은 뭐 아직까지 석유화학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실제 돈 버는 거는 석유화학 부분이다. 그래서 LG화학의 실적은 여기에 달려있지 여기에 얼마나 버는지는 아직까지는 중요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주요 제품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합성 플라스틱 이름이에요. 여기가 다 석유화학 제품 이름이고 그 다음에 전지 사업 부분에서 이런 거 만들고 첨단 소재 그다음 뭐 플라스틱이나 반도체 부분이고 생명과학도 이제 뭐 치료제 이런 걸 말하고 있고 공통 및 기타 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파만농 부분으로 뭐 이렇게 용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뭐 봐도 뭐 뭔지 잘 모르니까 저희는 대충 뭐 우리나라에서 뭐 유수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세계 시장 기준으로 한 12% 이제 17년보단 좀 줄었지만 어쨌든 아주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LG화학이 강한 게 이거예요. 평강판. 평강판이 세계 시장에서 3분의 1, 뭐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LCD 재료도 10% 정도로 좀 강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부문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 좀 대기업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이 회사는 이제 석유화학이 이제 메인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매출 비중이나 영업이익 비중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의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나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이 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나프타로 만드는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서 오히려 호재를 뭐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원재료가 이제 요런 사업 부분마다 원재료가 다를 텐데 납사 이게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요게 보면 폴리에틸렌 뭐 PVC 원료다라고 적혀 있고 주로 GS 칼텍스나 미쓰이 같은 데서 구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쓰이는 종합상사이기 때문에 뭐 무역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GS 칼텍스는 뭐 옛날 이제 구 LG 그룹 그러니까 LG와 GS가 합쳐져 있을 때부터 거래를 해온 정유회사니까 아주 뭐 많이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비율이 이제 원재료 비율이 여기가 제일 높죠. 52%. 매출이 높으니까 당연히 여기 높겠죠. 매입액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요 가격, 요 납사의 가격이 많이 바뀌면 업황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지 사업 부분은 원재료가 이 정도 되고 보면은 다 일본 기업이에요. 히타치, 미쓰비시 이런 곳이고 첨단 소재도 보면은 후지, 산요 뭐 이렇다 다 일본 기업이고 바스프는 뭐 독일 기업이죠. 그다음에 의약품 원료도 보면은 다 외국 기업. 이것도 뭐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일본 기업에서 좀 이것도 그렇고 좀 많이 가져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LG화학이 기초 소재 부분은 좀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일본이 또 저번처럼 반도체에서 태클을 걸었던 것처럼 배터리에서도 한 번 더 태클을 걸어버리면 LG화학도 많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LG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설비가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되고 생산 실적 가동률은 얼마나 되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은 뭐 거의 풀로 돌리고 있어요.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 거의 동일하게 풀로 돌리고 있고 전지 사업 부문은 생산 능력이 높은데 가동률이 아직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가동을 해서 배출이 이게보다는 신규 증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은 이제 국내 5창이라는 데 하나 있고 중국 남경, 미국 미시간, 폴란드 이렇게 세 군데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은 뭐 여수, 울산 뭐 이런 화학산업단지에 많이 있고 해외에도 이렇게 조금 공장이 있는 편이고 첨단 소재는 뭐 이런 데 공장이 있고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지만 뭐 적당히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생명과학 역시 적당히 돌아가고 있고 캐파가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익산, 오송, 온산 이런 데 있고
뭐 어쨌든 풀로 했을 때 총 가동률 대비 76% 정도를 돌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시면 주요 투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LG화학이 어떤 부분에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가, 향후 투자액, 총 투자 금액, 단기 실적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석유화학 부분에는 보시면 여수 NCC에 엄청 규모를 크게 증설할 예정이에요. 총 2조 6천억 원을 넣을 건데 여기 억 원이거든요. 2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건데 그 중에 1조 8천억 원을 아직 더 투자할 거다라고 2021년까지 계속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전지 사업,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에서는 폴란드에 공장을 굉장히 크게 짓나 봐요. 그래서 총 3조를 들어갈 거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2조 8천억 들어갔고 앞으로 한 1조 정도 더 넣을 거고 중국에도 2조 정도 투자할 건데 아직 1조 5천억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첨단 소재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한 10조 정도 되고 이 중에 한 6조는 이미 투자했고 내년은 아니고 향후에 4.5조 정도 더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수조 원 단위로 계속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17, 18, 19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비용도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LG화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이제 3번을 넘어왔어요. 여기는 이제 숫자가 주로 나오는데, 요약 연갈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이 일단 19년 말 기준으로 34조, 100만 원이니까 34조 정도 되고, 뭐, 계속 이제 꾸준히 늘어왔죠. 근데 이제 부채도 꾸준히 늘어왔어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채를 좀 끌어들여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본 규모는 뭐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매출은 뭐 비슷비슷해요. 매출은 이제 전지에서 줄어도 석유화학에서 좀 줄고 뭐 전지에서 늘어도 석유화학 좀 줄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제 꾸준히 한 2조 정도 나다가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3년 연속이 지금 줄었는데 왜냐면은 지금 배터리 공장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과도하다기보다는 좀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이익 규모가 많이 줄었고 단기 순이익 역시 이익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3년 연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연결 회사도 뭐 46개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반면에 이제 주가는 막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LG화학이.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많은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이 좋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에 읽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보시면 주 LG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계인들이 총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LG화학을 경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 LG,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 LG는 다시 구광모 회장이 1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결국 LG그룹의 총수로서 LG화학까지 이렇게 손자 회사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분포에 보면은 5% 이상 주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한 10%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기업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을 보유를 하고 있고 주 LG가 아까는 30%였는데 여기는 또 33%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숫자로는 비중이 99.9% 하지만 지분율로는 57.9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네요. 직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직원 부분으로 넘어왔고 총 직원이 이제 2만 명 정도가 조금 넘는 상황이고 뭐 전지 부분에도 많고 석유화학 부분에도 많고 첨단소재도 많고 그래서 매출 비중이랑 상관없이 좀 골고루 각 사업 부문별로 직원이 퍼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아무래도 석유화학 부분이 가장 전통적인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LG화학에 있어서 근속연수가 가장 길고 급여도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가장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도 근속연수 비례해서 좀 높은 편이고 전지 부분은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근속연수와 평균 급여액이 다소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인원은 제일 많다. 즉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가장 많이 배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의 1인당 직원 평균 급여는 연간 8,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견, 근로, 뭐 아르바이트 이런 사람, 아르바이트는 아닌 것 같고 소속이니까 뭐 파견 근로자가 되겠네요. 이런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추가로 있어서 한 23,000명 정도가 LG화학 이름 아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5억 원 이상 급여자가 이제 또 공개가 되는데, 상장사에는 뭐 이분들은 아마 퇴직금을 받으신 것 같아요. 상근 고문 고문이시니까 퇴직을 하고 고문이 되셨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 수십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신 것 같고, 뭐 이사분도 수십억 받으셨고, 사장님들도 한 21억, 17억 이렇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에 넘어왔어요. 이제 LG에서 계열사가 총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뭐 한자로 적어놨는데, 뭐 지주회사, 자회사, 손회사, 증손회사, 뭐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 LG가 있고, 그 밑에 우리 요번에 공부하는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외에 생활건강, 전자, 유플러스, CNS, 상사, 뭐 요런 회사들이 이제 손자회사로 있고, 그 외에 요런 자회사들, 손자회사의 자회사, 그러니까 증손회사가 되겠죠. 좀 유명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곤지암, 뭐 판토스 이런 회사도 있고, LG 이노텍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LG 이노텍도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LG 화학 밑에는 법하만농 이런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업보고서 읽기 마쳐보겠고요. 네,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